테슬라 판매 중단 초읽기 캘리포니아 DMV 칼 빼들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조입니다. 오늘은 진짜 심각한 소식 가지고 왔어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테슬라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엄청난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요,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 영어로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우리가 흔히 DMV라고 부르는 그 기관이죠. 여기서 테슬라한테 판매 라이센스 정지 명령을 내렸어요. 와, 이거 진짜 큰일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정지 명령을 내리긴 했는데 바로 그 즉시 보류 상태로 돌려놨어요.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죠? 명령을 내렸다가 바로 홀드를 걸어버린 거예요. 완전 드라마틱한 전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요, DMV가 테슬라한테 일종의 유예 기간을 준 거예요. 야, 너네 이 상황 해결할 기회 줄게 라고 말한 거죠. 원래는 30일 동안 판매 정지라는 엄청 센 페널티를 먹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DMV가 마음을 바꿔서 테슬라한테 90일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3개월이에요, 3개월. 이 기간 동안 테슬라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럼 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인데요. DMV는 테슬라가 소비자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도하느냐? 바로 오토파일럿이라는 단어랑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표현을 자기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우리가 ADAS라고 부르는 Advanced Driver Assistance 기능들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비행기가 자동으로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면 완전 자율주행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는 운전자가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하는 보조 시스템이거든요. DMV 입장에서는 야, 이 이름들이 소비자들한테 잘못된 기대를 심어주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DMV 디렉터인 스티브 고든이라는 분이 나서서 말했어요. 나는 테슬라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들을 바로잡을 방법을 찾기를 바란다 라고요. 완전 정중하게 표현했지만 사실상 너네 이거 고쳐 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테슬라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화요일에 테슬라가 이 이야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이건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내린 소비자 보호 명령이라고 설명하면서 엄청 강력하게 반박했어요. 테슬라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단 한 명의 고객도 문제가 있다고 나서지 않았다라고 말한 거예요. Not one single customer.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완전 자신감 넘치는 대응 아닙니까?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에서의 판매는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엇박았어요. Sales in California will continue uninterrupted. 완전 강수둔 거죠. 여러분, 근데 사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랑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용어를 몇 년 동안 계속 써왔어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뭔가 변화를 줬어요. 풀 셀프 드라이빙 뒤에다가 괄호치고 supervised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감독됨이라는 뜻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여러 지역의 규제 당국들이 이 이름 가지고 문제 제기할 수 있으니까 아예 이름 자체에다가 야, 이거 감독이 필요한 시스템이야 라는 걸 명시한 거예요. 일종의 예방책인 셈이죠. 근데 이것도 충분하지 않았나 봐요. 캘리포니아 DMV가 여전히 문제 삼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져요. 앞으로는 테슬라가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이름 때문에 욕먹는 일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고요? 로보택시 시스템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보택시 스윗, 이게 뭐냐면 테슬라가 개발하고 있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 택시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개선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스틴에서 테슬라 차량들이 목격됐는데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완전 무인으로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CEO인 일론 머스크가 나중에 직접 확인해 줬어요. 테슬라가 오스틴에서 무인 주행 테스트를 시작했다고요. 그것도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라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감독자 없이 완전히 혼자서 운행하는 라이드 서비스를 시작하는 게 목표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이 12월 중순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테슬라는 봐, 우리가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부른 게 헛소리가 아니었잖아. 진짜로 완전 자율주행이 되고 있다고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면요. 한쪽에서는 캘리포니아 DMV가 너네 이름이 과대 광고야, 소비자 오도야라고 압박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테슬라가 우리 기술은 정말로 그 이름에 걸맞게 발전하고 있어. 곧 증명해 줄게. 라고 맞서고 있는 거예요. 완전 치킨 게임 아닙니까? DMV가 준 91이라는 기간 동안 테슬라가 어떻게 대응할지, 정말 올해 말까지 오스틴에서 무인 라이드 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캘리포니아의 규제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지켜볼 만한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거죠. 특히나 캘리포니아는 테슬라한테 엄청 중요한 시장이에요. 전기차 시장이 가장 큰 주 중 하나이고, 테슬라 본사도 예전에 거기 있었고, 지금도 캘리포니아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곳에서 30일이든 뭐든 판매 정지를 당한다. 이건 테슬라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테슬라가 그렇게 강력하게 판매는 계속된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소비자들한테도 안심시키고 투자자들한테도 우리 괜찮아 라고 메시지를 보낸 거죠. 동시에 DMV한테는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 고객들도 문제 제기 안 했다 라고 맞받아친 거고요. 근데 여러분, 이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요. 과연 기술의 이름이 그 기술의 실제 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테슬라는 우리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이름은 미래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거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 규제 당국은 아니야, 지금 당장의 기능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반박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율주행 산업 전체가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비슷한 기능들을 개발하고 있고, 이들도 어떻게 네이밍할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이번에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업계 전체의 기준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스틴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인주행 테스트, 이것도 정말 주목해야 해요.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차가 돌아다닌다는 게 얼마나 획기적인 일인지 아세요? 물론 웨이모 같은 회사들도 이미 하고 있긴 하지만 테슬라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웨이모는 특정 지역에 엄청 비싼 센서들을 달고 제한된 구역에서만 운행하는데, 테슬라는 일반 소비자들이 사는 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기반 시스템으로 이걸 해내려고 하거든요. 이게 성공한다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스티브 고든 디렉터가 테슬라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바로잡길 바란다 라고 했을 때 그 뉘앙스가 참 묘해요. 명령조가 아니라 희망사항으로 표현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DMV도 테슬라랑 정면 충돌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거죠. 실제로 30일 정지를 90일 유예로 바꾼 것도 DMV가 테슬라한테 우리도 너네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소비자 안전이 중요해서 그래 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양쪽 다 한 발씩 물러선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가 단 한 명의 고객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도 되게 전략적인 발언이에요. 이게 사실이라면 DMV의 소비자 보호 명분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인데 정작 소비자들은 아무도 불만이 없다고요? 라는 반박이 가능해지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반론도 있을 수 있어요. 소비자들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위험성을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 실제 피해 사례가 없다는 건 테슬라한테 유리한 포인트인 거죠.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테슬라가 90일 안에 슈퍼바이즈드라는 표현을 더 강조하거나 아예 이름을 바꾸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 DMV를 만족시키는 경우. 두 번째, 오스틴에서 완전 무인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런칭돼서 테슬라가 봐, 우리 기술 정말 되잖아 라고 증명하는 경우. 세 번째, 양쪽이 계속 대립하다가 법정 싸움으로 가는 경우.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나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테슬라도 DMV도 장기전으로 가는 건 원치 않을 테니까요.
특히 테슬라가 올해 말까지 오스틴 무인 서비스를 정말로 시작한다면 이게 엄청난 게임 체인저가 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캘리포니아 DMV가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이름이 과장이다 라고 하는 와중에 텍사스에서는 정말로 사람 없이 완전 자율주행하는 차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면 이거 완전 아이러니 아니에요? DMV 입장에서도 자기들 주장을 계속 밀고 나가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가 슈퍼바이즈드라는 표현을 추가한 것도 되게 영리한 전략이었어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옘지은 게 아니야. 이미 경고 문구도 넣고 있다고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니까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흥미진진하죠. 테슬라와 캘리포니아 DMV의 이번 대결, 단순히 한 회사와 규제기관의 싸움이 아니라 자율주행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90일이라는 시간 안에 테슬라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오스틴의 무인 주행 서비스가 정말 성공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자율주행 기술의 이름 짓기와 규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태조가 계속 지켜보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중요한 소식들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